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며느리 역할을 못하는 거야. 내 며느리지만 답답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두 가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것. 오늘은 그 부끄러움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벨루가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이곳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상류층 부인들의 브런치 모임입니다. 테이블 중앙에 윤정이가 앉아 있습니다. 65.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는 이 모임의 중심입니다. 오늘 메뉴는 프렌치 코스로 할까? 정희의 말에 주변 부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정희 언니 안목이 최고예요. 언니가 고르시면 믿고 먹죠.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윤정희,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 덕에 부를 쌓았습니다. 강남의 빌딩 2채, 아파트 4채를 소유한 그녀는 이 모임의 여왕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릅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김서연, 38. 수수한 원피스에 평범한 가방을 든 그녀는 주변 부인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어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합니다. 정희는 차갑게 쳐다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기다렸잖아. 죄송합니다. 아이 유치원 보내고 오느라. 유치원은 남편 보고 보내라고 했어야지. 이런 자리에 그렇게 입고 와? 서연은 아무 말 못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서연이야. 시골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한 부인이 묻습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일은 무슨? 애 키우기도 바쁜데. 그림은 취미로 그린대. 아가씨 감성이 아직 남아있나 봐. 돈도 못 버는데 정말 내 며느리지만 답답해. 주변에서 얕은 웃음이 터집니다. 서연은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림 팔아서 돈은 벌어요? 팔긴 뭘 팔아. 취미로 그리는 건데. 먹고 사는 건 우리 아들이 하는 거지. 방에 박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별로야.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참습니다. 서연은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시댁에 들어온 지 10년 그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어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해외여행과 골프로 흘러갑니다. 다음 달에 제주 골프 투어 가는 거 다들 알지? 1인당 400만 원이야. 정희가 말합니다. 와, 비싸네요. 그만한 가치 있어. VIP 코스거든. 서연이 작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빠질게요. 정희가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왜? 돈 아까워? 아닙니다. 골프를 못 쳐서. 배우면 되지. 우리 집 며느리가 골프도 못 치면 창피하잖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배우던데.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옆 부인이 정희에게 묻습니다. 언니, 남편분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정희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건설업계가 어려워서. 그래도 언니 빌딩 있잖아요. 걱정 없으시겠어요? 뭐, 그렇긴 하지. 하지만 정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설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것을, 빌딩도 아파트도 모두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연은 시댁으로 돌아갑니다. 한남동 대저택,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모임은 어땠어?
좋았습니다. 너 거기서 제대로 처신했어? 네. 제대로 했으면 내가 전화를 안 받았겠어? 송 여사가 전화했어. 내가 분위기 못 맞춘다고. 서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골프 투어 안 간다고 했다며? 그러면 나만 빠지잖아.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못 치면 배우라고 했잖아. 너 왜 그렇게 의지가 없어? 서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시간은 무슨,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던데. 너만 못하는 거야. 남편 준호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건설사 전무인 그는 피곤한 얼굴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너 와서 잘 됐다. 서연이한테 말 좀 해봐. 골프 배우라고. 서연아, 어머니 말씀 들어. 골프 좀 배워. 여보, 나는 시간이 없어. 아이도 돌봐야 하고. 아이는 도움 있으면 되잖아. 도움이요? 우리 딸을 남한테 맡기라고요? 준호가 짜증을 냅니다. 남이 아니라 도움이지. 너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정의가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며느리 역할을 못하는 거야.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 있어요. 생각? 시집 온 사람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뭐, 나한테 대들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나레이션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서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너 나 좀 봐. 서연이 일어나 앉습니다. 네. 오늘 청소 좀 제대로 해. 어제 먼지 그대로 있더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손님 오셔. 남편 거래처 사장님. 음식 신경 써서 준비해. 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푹 쉬었으면 좀 나아야지. 갈수록 촌스러워지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나아져? 좀 관리 좀 해. 우리 집 며느리가 그렇게 생기면 내가 창피하잖아. 정희는 방을 나갑니다. 서연은 이불을 꽉 쥡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연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그리고 매번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딸 지우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5살 지우는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었어. 눈물 나잖아. 서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또 혼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돼? 지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맨날 슬퍼. 서연은 딸을 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자.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서연은 짐을 쌉니다. 큰 캐리어에 옷가지와 아이 물건들을 넣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나가는 거야? 응. 엄마 친구 집에 잠깐 갈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는 여기 계셔. 서연은 거실로 나갑니다. 정희와 준호가 서 있습니다. 진짜 나갈 거야? 준호가 묻습니다. 네. 정희가 팔짱을 낍니다. 좋아. 나가. 근데 나갔다가 후회해도 다시 못 들어와. 알고 있습니다. 애는? 애도 데려갈 거야? 당연하죠. 제 딸이에요. 너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엽니다. 서연아. 준호가 부릅니다. 나가면 이혼이야.
서연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알겠어요. 문이 닫힙니다. 그날 서연은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학 친구 민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얼마든지 있어. 괜찮아. 고마워. 금방 나갈게. 서연은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미술학원 보조교사, 카페 아르바이트, 온라인 그림 판매. 낮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빠듯했지만 지우와 둘이 살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지우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생겼어? 응. 작지만 우리 집이야. 좋아. 지우는 좁은 방을 뛰어다닙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고 자신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그림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왔습니다. 서연은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시 첫날 한 남자가 서연의 그림 앞에 오래 섰습니다. 작가님, 이 그림들 전부 사고 싶습니다. 네. 10점 전부요.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1년치 생활비였습니다. 그 남자는 IT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작가님 같은 분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시갤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이 걸렸지만 서연은 성공했습니다. 갤러리는 청담동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서연은 이름 있는 갤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3년 후 윤정희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설사가 부도났습니다. 빌딩도 아파트도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사업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회사를 잃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80만 원. 어느 날 정희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갑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기요. 네. 혹시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정희를 봅니다. 처음 해보시나 봐요? 네. 힘들어요. 그래도 하시게요? 네. 할머니는 빈 마대자루를 건넵니다. 그럼 같이 해봐요. 그렇게 윤정희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브런치 모임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폐지를 줍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희가 돌아봅니다. 서연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8살이 된 지우가 서 있습니다. 서연아. 정희는 얼어붙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폐지 주우세요? 정희는 고개를 돌립니다. 상관없잖아. 어머니, 나 혼자 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했어. 거짓말 같은데요. 같이 식사하시죠. 됐어.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지우가 정희를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정희는 손녀를 봅니다.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세 사람은 식당으로 갑니다. 서연이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옵니다. 정희는 빠르게 먹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사세요? 빌라. 혼자 사세요? 응. 준호는요? 취직했어. 아버님은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병원에 계셔. 쓰러지셨어. 서연은 아무 말 못합니다. 집도 다 날렸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거 없어. 서연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받으세요.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이요. 정희는 봉투를 밀어냅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됐어. 나갈게. 정희는 식당을 나갑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연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아까 서연이 말했던 서연의 갤러리를 검색합니다.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예전에 많이 갔던 갤러리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기사들도 모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신진 갤러리, 도시 갤러리, 청담동 핫플로 떠올라. 김서연 대표, 예술과 투자의 균형을 찾다. 전직 교사 출신 갤러리스트의 성공 스토리. 정희는 기사를 하나씩 읽습니다. 서연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시댁에서 나올 때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유였어요. 앞으로의 목표는요? 좋은 작가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서연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서연을 그렇게 대했던 자신을, 그리고 그 결과 혼자가 된 자신을. 그 후로 매달 서연은 고물상 주인을 통해 돈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씩. 정희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1년 후, 정희는 공원에서 지우를 만납니다. 서연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안깁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 오늘 제가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할머니랑 저요. 지우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지우야. 멀리서 서연이 그 모습을 봅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켜봅니다. 서연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년 후, 정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서연과 지우가 왔습니다. 어머니, 조에 표합니다. 고맙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연은 봉투를 건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됐어. 어머니. 서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네. 너 나를 정말 용서 못하겠니? 서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를 만나게 해줄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용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조는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아이를 위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들이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1년 후, 정희는 여전히 폐지를 줍니다. 72살. 허리는 굽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지우를 만나고
명절에는 서연의 집을 잠깐 방문합니다. 하루는 정희가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만 원씩 18개월, 1,800만 원입니다. 어머님, 이걸 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서연아, 나 알아. 너는 나를 용서 안 했어. 그게 맞아. 서연은 아무 말 못합니다.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10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짓밟았잖아. 어머님, 그러니까 내 돈도 받을 수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정희는 봉투를 책상에 놓고 일어섭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지우를 계속 만나게 해줘. 어머님, 당연하죠.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정희는 사무실을 나가려다 멈춥니다. 서연아. 네. 너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내 힘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합니다. 어느 일요일, 정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습니다. 이제 11살입니다.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정희는 손녀를 봅니다. 응, 할머니 행복해. 정말요? 너 같은 손녀가 있으니까. 지우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저도 할머니 있어서 행복해요. 정희는 손녀를 꼭 안습니다. 멀리서 서연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윤정희는 브런치 모임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손녀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용서는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품격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품도 브런치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윤정희는 70이 되어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